더불어민주당원들의 댓글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 유력 정치인인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에 이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자, 정우섭 기자, 정치권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에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당은 호기를 잡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특정 권력이 조직적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어제 열린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검찰의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제 수사로 전환하고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피의자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도 한치의 거짓말이 정권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숨김없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김 의원이 마치 배우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권과 언론 보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명확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마치 마녀 사냥하듯 몰아가는 행태는 정치권의 부악으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파문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민주당원 댓글 조작 파문도 컸었는데 거기에 이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또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이 사건을 그냥 한 그룹의 일탈 행위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들이 벌인 것들이 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공작을 펼친 거거든요, 사실은. 어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면서 왜 예를 들어서 이 단일팀이라는 이런 데 대해서 찬성하는 글을 올렸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사실은 뭐 출판사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출판사를 별로 책을 낸 흔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강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알려졌던 같이 친여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던 그룹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김경수 의원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핵심 측근이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길래 지난 대선 끝난 다음에 왜 자리를 요구했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한 것이 있다라면 뭔가 일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일을 안 했다면 사실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하여튼 이 사건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의문투성입니다. 왜 이들이 그런 역공작을 하는 그런 댓글을 남겼을까? 도대체 이들과 민주당 핵심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점들이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증폭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인사청탁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했다. 그러면 그들이 뭔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론이 작년 3월에 사실은 문재인 대세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이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글을 올렸다. 이러면 이게 큰 영향은 선거 민심에 영향은 못 줬을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거기서 그 페이스북에서 몇백만 명의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게 지금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인사청탁을 요구할 만한 무슨 동기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들도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 페이크 뉴스 유사한 이런 걸 한번 올리지 않겠네. 자기들 김경수 의원의 부탁을 받고 올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정도 역할을 했으니까 인사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히려 이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이번에 단계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이들이 한 역할이 뭔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만든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이라고 지금 필명까지 다 나오니까 이들이 올린 글에 과연 페이크 뉴스 유사한 게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과
이들 민주당원이라고 불리는 이분들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또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또 너무 또 엮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또 시각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엮었다. 실질적으로 이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당시 비서실장 역할 같은 것을 그런 했던 역할을 것으로 기억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연결을 되느냐가 사실상 그 역할의 어떤 중요성을 가르는 그런 기준점이 됐으니까 너도 나도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을 수밖에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그렇죠.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선거철을 보다 보면 사실은 그 이후의 거를 농공행산을 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한 것든 안 한 것든 많이 뭐 영향력을 이제 미치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그때부터가 이제 지시와 이제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걸 지시를 받는 관계가 되면 지금 얘기하는 엮는 게 엮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그걸 선거철에 누구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선거의 과정에 들어가면 역할을 당 차원에서 한다면 항상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무슨 역할을 했다 그러면 뭐 줄만한 역할 위원장 자리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이런 위원장 자리라든가 뭐 부위원장 뭐 넘쳐난 자리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분들이 신뢰를 못 받았고 공식적인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증서가 나중에 농공행사 때 하나의 어떤 매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날 뭐 어디다 갖다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건 뭐 관행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김경수 의원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자신들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또 다른 지지그룹들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 메신저들을 통해서 보내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보내신 적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내용을 보내셨나요?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마치 무슨 상의를 하듯이 주고받는 그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씩 주고받았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 매크로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한가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번에 보도를 보고 매크로 관련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고 그 부분은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는 그렇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메신저는 하긴 했지만 적극적인 대화는 안 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의례적 감사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보낸 적이 있다. 그렇지만 대화는 안 했다. 상의를 안 했다. 자, 의례적 감사 인사를 한다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대화라는 게 어디까지가 대화죠?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 안 하자 무엇을 청탁한다 이것만 대화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례적인 인사라는 것은 사실은 인지했을 때 상대방을 인지했을 때 인사라는 것을 납니다. 상대방을 모를 때 내가 잘 지낸느냐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죠. 자, 지금 오늘 이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좀 전에 들으셨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 지금 체포된 이 세 사람이 원래 최근에 댓글 의혹이 있었어요. 이건 민주당 측에서 수사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또 김어준 씨가 자신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건 마치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로서 이것을 활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그러니까 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등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최근의 댓글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과의 어떤 대화가 사실은 대선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대선 이전부터? 대선 이전부터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 김경수 의원은 그 문자를 주고받긴 했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나중에 무리한 청탁을 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텔레그램의 내용은 내가 삭제했다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좀 분리돼야 된다. 지금 김경수 의원이 나 댓글과 관련해서 내가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두 가지 중에 어느 건지 그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을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된 네이버 댓글 사건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 전후를 있었던 그 사건 지금 이거 고발은 안 됐죠. 이거 대선 고발은. 이전에 무엇인가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대선 이전에 무엇인가 이 그룹들이 김경수 의원한테 접근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과정 거기서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이 사건에서 경찰이 체포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치 역공작이거든요. 역공작을 대선 후, 지금의 김경수 의원이 지시했다면 민주당의 핵심이 지시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김경수 의원이 지금 연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럼 뒷부분은 지금 좀 방어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냐면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분명히 뭐 연락을 했지만 이건 대화는 아니다.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했고 무리한 청탁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인데 관건은 이겁니다. 그 메신저 내용이 무엇이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공개만 한다면 우리가 그래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거야 라고 판명이 되거든요. 관건은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건은 과연 이 댓글 부대가 어떤 얘기들을 활동을 했고 또 어떤 것들을 얘기했길래 인사청탁까지 했는가. 김경수 의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관련된 문자나 이런 거 다 공개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은 실제로 텔레그램이나 그쪽에서 보내온 문자들이나 문자 메시지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도 왜 어떤 경로로 이게 다 유통되고 흘러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 지워졌거나 삭제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튼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남아 있어도 일단 공개를 해주는 게 가장 명명백백하지 않을까요?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 그대로 있어서 사실 예전에 뭐 그 전부 다 이제 탈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텔레그램 쪽을 쓰고 뭐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이버라는 또 프로그램을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자동적으로 삭제됐기 때문에 본인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뭐 이걸 사법당국에 일단 자신의 계정을 넘겨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라도 일단 수사를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할 텐데 문제는 이 드루킹이라고 쓰는 이 블로그가 사실 예전부터 시작해서 이 특히 이제 친문 그룹에 상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해왔어요. 안희정 전 지사도 초대해서 강연회도 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에는 굉장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도 이 사람을 모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줬다라면 자기 활동에 대한 메시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만약에 그런 활동이 상당히 불법적인 활동이 있었다라면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냥 뭐 지지 활동을 했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자기 해준 사람이니까 고맙다라고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활동 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댓글을 뭐 대규모로 달고 뭐 이런 걸 해서 좀 이게 반전시키고 뭐 이런 그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수시로 이제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보고 그냥 놔뒀겠냐는 것이죠. 그냥 불법적인 활동을 묵인한 게 되지 않습니까? 묵인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면. 그럼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심각하면 사법당국에 신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그냥 방치했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는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보면 우리가 뭐 어디 좌표를 찍었다 그러면 갑자기 막 댓글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그럼 이들의 활동이란 게 과연 그냥 단순히 지지 활동이었던가 아니면 특정 인사들한테 대규모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회에서 문제가 됐듯이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런 게 하는 그런 활동에도 혹시 관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 의심할 수 있는 물론 것이죠. 저희가 지금 그렇죠.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미 공개적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사실 언론에서도 아마 지금쯤 굉장히 많은 단초를 얻었을 겁니다. 구글에 뭐 이 구글링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 서프라이즈라는 친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뽀띠라는 아이디로 정식으로 활동을 해요. 굉장히 열혈 활동가고. 서프라이즈 사이트에서 뽀띠라는 아이디로 쓴 글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서 그 반대를 선동했던 어떤 그 논객이고요. 이름난. 그 후에 최근에 들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진 게 경제적 민주화, 경제적 공진화라고 그래서 뭐 소액 주주 운동이라든지 또는 주주와 관련된 어떤 뭐 예측들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 수천 명의 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이재명 시장이 이 사람이 나한테도 접근해왔다라는 글을 해요. 맞아요.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이 어른 유력 후보들한테 접근을 해서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온라인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글을 또 올려요. 자기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한 증거죠. 그래서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을 강연을 모셔와요.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유시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블로그 커뮤니티에 강연자로 와요. 실제로.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인터넷에서는 유명한 논객입니다. 그러면 이 논객이 특정 정치인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뭐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힘. 댓글 아닙니까? 자, 저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내용을 유출해서 추측을 해서 그걸 전제로 놓은 일을 하면 사실은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인터넷을 아주 영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법적인 거를 뭘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 내가 뭐 글을 하나 올리겠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이 인터넷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드루킹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뭐 그쪽 방향 지지하는 쪽에 내가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라든가 뭐 불법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경우라 그래도 굉장히 사실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뭐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드루킹이 내가 불법을 할게요.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유추를 해요. 이 사람도 그 안에서의 어떤 권력, 일종의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권력화돼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인터넷에서의 어떤 기득권자고 권력화돼서 900만 명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야지 그거를 김경수 의원한테 제가 뭐 어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위상이 아닐 거라고. 그런데요. 지금 두 분 말씀 뭐 다 일리 있고요. 그런데 저는 김경수 의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한 말 중에 조금 한번 유의해야 될 게 있다.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이 드루킹이 그냥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에 선거운동 활동했다. 그러면요. 이 요구하는 것도 아주 좀 규모가 작지 않을까.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 무리한 요구를 했으면 이 사람도 무리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김관욱 교수님께서는 뭐 있지도 않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 토론에서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드루킹이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드루킹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거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 김경수 의원 스스로 말했듯이. 그리고 지금 김경수 의원이
의원이 법적인 조치, 명예훼손 같은데요. 그런데 근거 없이 모든 말을 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자기를 지적한 사람들이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지금 김경수 의원이 몇 가지 시인한 건 있지 않습니까? 문자가 그렇죠? 많이 왔고 자기가 대답한 건 모르겠다. 그러면요 언론이라는 데서 이런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 안 하면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의 목이고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까 우리 맹커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의원이 물론 지금 다 지워졌다 하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금 반론을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해줬으면 좀 깨끗하겠다. 근데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무리한 인사청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그쪽에서 불만을 품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불만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텔레그램, 이 오고 간 메시지를 다 캡처를 한 게 사실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관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요구 자체, 인사 요구 자체가 뭐 당에 예를 들어서 뭐 위원회 위원장 사실은요 지금 선거하면 이게 거의 뭐 수십만 명입니다. 그 당의 위원들을 보면 임명장 남발한다고 만난 기사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볼 때 무리한 요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현 정부에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뭐 권력 있는 자리 이걸 요구했겠죠. 왜냐하면 김경수 입장에서 볼 때도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사 요구를 한다는 게 당에 무슨 뭐 위원장이 위원 자리 하나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한 요구가 뭐냐 저는 그걸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에 뭐 그 공기업에 자리를 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왔다. 자, 그런데 나는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돼서 이거는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더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은 인사청탁이나 이런 부탁을 보면 청구할 때 보면 항상 증거를 남겨둡니다. 목소리를 녹음한다든지 그다음에 캡처를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 선거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거운동 가면 동네에서 뭐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얼마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그냥 그렇게 오케이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걸 다 녹취를 해놓고 증인들을 다 옆에 마련해 두거든요. 나중에 이걸 하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럼 김경수 의원은 뭐 충분히 비서장도 하고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면 딱 캡처를 남겨둬서 봐라 이런 요구를 당신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보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특히 대선은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선거 현장 취재 가보면 뭔가 내가 한 10만 표 동원해 줄 테니까 당신 이거 해주시오. 이런 요구들이 뭐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녹음해 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고발하면 보십시오. 이렇게 나한테 협박했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법률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기자회견이 굉장히 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경수 의원께서 자 이런 정말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좀 그 비공개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야권은요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지금 뭐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내린 지침대로 자발적으로 도운 사람들의 부당한 협박으로 빚어진 사건으로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김경수 의원의 해명 한마디로 억지입니다. 언론들은 김경수 의원의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의원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즉각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 야권에서는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검찰에 자진 출두하고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찰 조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이 관련된 거 있다면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게 다 댓글 이제 뭐 다는 거, 여론 조작 뭐 이런 것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사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관계가 이제 맺어지려면 김경수 의원과 이들 세 명의 어떤 관계, 즉 지시와 뭐 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아마 저는 그 무리한 요구라도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들어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 추정입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건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지금 탄핵이 벌어지고 그 탄핵의 장면에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궐선거로 대선을 다시 치르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재현한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이게 이제 언론이 말씀하신 대로 뭐 견제 의미도 있고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 민심이 굉장히 흔들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경우건 지금 말씀하신 요번 계기가 일종의 이제 네티즌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득권화들을 좀 없애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댓글도 달고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지 모든 정치인들이 유혹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갑자기 매크로라는 것도 뭐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조작 사업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있을 수 있는 유혹이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규명이 돼서 이런 것들이 다시 없도록 하는 상황이 돼요. 지금 공은 이 검찰과 경찰, 이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그 진상 규명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네이버와 민주당이 수사 의뢰를 한 게 1월 말이었고 그리고 이 일당에 잡힌 게 지난달 22일이었다. 그러니까 무려 2달 넘게 이 사건이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서 벗어났는데 수사의 그리고 과연 이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3명 구속됐죠.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지금 민주당은 아마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면 그게 뭐 크게 이번 선거에 영향도 없고 그냥 검찰이 뭐 수사를 갖다 속도를 갖다가 지금 적폐 수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좀 조절한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 쪽으로까지 김경수 의원 쪽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연결이 됐냐 안 됐냐가 결국은 이번 뭐 지자체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검찰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하길래 이걸 갖다가 지금 1월 달에 했으면 지금 석 달 좀 지났죠. 석 달 동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거는 검찰로서는 좀 약간 뭐 증거가 지금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증거가 없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검찰이 조금 늦다는 느낌은 듭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로 이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지금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수사를 지금 일단락을 일단은 1차는 일단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로 넘기면 대체로 사실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 언론 보도를 좀 유예해달라 그러면서도 뭔가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금요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특종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사회면에다가 특종 보도.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이렇게 완전히 확전이 돼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출발점이 추미애 대표가 사실 공개적으로 수사를 요구를 했고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이거는 저 자유한국당 뭐 그런 거면서 수사를 요구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인데 민주당을 사칭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해봤는데 맞아요. 그런 의심도 있었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원이면서 왜 권리당원이면서 지금 그런 특히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남북 화해에 대해서 반대의 댓글을 올렸는가 이게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지금 출판사도 가보니까 책 출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강연도 하고 뭐 했고 또 그 이제 주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커져버린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과연 이 수사에 대한 공정성, 속도 이 문제 지금 야당이 제기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특히 또 민감하게 또 김경수 의원까지 지금 연루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상황 자체가. 결국은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야당에서는 뭔가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건 뭐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검찰이 이 단계는 수사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은 이 온라인 공간에서 남아있는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뭔가 결과를 가지고 만약 그것이 미흡하도록 한다면 그는 뭐 다시 또 논의해봐야겠죠. 드루킹 글은 지금 계속 지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빨리 이게 지워지기 때문에 좀 속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구속 상태에 있는데도 이 글들이 지워진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긴 한데 사실 이 댓글 공작 의혹을 최초로 아마 제기한 사람 바로 김어준 씨인데요. 김어준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얘네들 이제
여론 공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동안은 정북 타령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일사불란한 하나의 체계로 정보, 저 문재인 박근혜보다 더하네. 민주당 다시 뽑나 보자. 북한은 좋겠네. 댓글들이 와라락 달려요. 이런 기사가 있으면. 규모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클 필요도 없거든요. 어떻게 끝까지 영원히 안 읽히나 봅시다. 김어준 씨, 이 보수 진영에 여론 공작 세력이 있다라고 그동안 좀 의혹을 상당히 몇 번씩 제기해 왔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죠. 예, 민주당원 댓글 공작. 그렇습니다. 이 드러난 거예요. 네네. 김어준 씨가 올해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사실은 스스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부메랑이 됐죠. 정봉주 의혹 사건도 사실 정봉주 성폭행 의혹 사건도 그 자신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까지 사실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게 완전히 대반전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어준 씨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바뀌어졌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대선 개표 조작 의혹입니다. 그게 나중에는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쩌다 광화문 내거리에 일요일 날 가보시면 18대 대선 조작 사건 아직도 팻말 거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바로 김어준 씨가 처음에 문제 제기해갖고 그것을 믿고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생업을 포기하고 그것을 매달리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분들을 생각하면 김어준 씨가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문제를 좀 전환해 주든지 차라리.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놓고선 영화까지 만들고 대대적으로 파파이스에서 선전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한 어떤 끝맺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우리 황우석 박사 사건이죠. 그때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 세칭 황빠와 친황, 반황 그래 싸울 때 대표적으로 황우석 씨를 옹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예 논리적으로 그 줄기세포가 어떻고 하면서 아예 싸웠습니다. 인터넷 속에서. 그러니까 아예 전선 앞에서 싸웠는데 지금 그것도 역시 일단 검찰에서 뭐든 어떤 공개적으로 전부 다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국 그 이슈에 대한 끝맺음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세월호 침몰입니다. 세월호 침몰, 고의로 침몰했다라고 파파이에스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역시 사실은 아직도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어준 씨를 저희가 뭐 방송인으로 불러야 될지 언론인으로 불러야 될지 사실 조금 그 기준에 있어서는 왈가왈부가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김어준 씨는 우리 대한민국 여론 시장에 있어서 상당한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제기한 의혹들이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지적도 공감합니다. 있어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건 이제 결과적으로 자신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한 것이 나타났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내가 문제제기를 잘한 것이고 이거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틀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영화도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9.11 이제 테러 같은 경우도 끝나고 나면 거기 관련해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져. 9.11 뭐 화씨 9.11이든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이 세월호 침몰 같은 경우도 우리 참사 같은 경우도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진상 규명이 뭔가 모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또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김어준 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거를 다 이렇게 내놨으니 내가 잘못했다. 그걸 우리가 다 바랄 수는 없는 거고요. 일정 측면에서는 김어준 씨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어준 씨가 지상파에서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 문제는 SBS에서 본인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다뤘었고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지금 논란들이 있는데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이 해명들을 하고 입장을 밝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이 언론인이지만 좀 요즘 제가 이 존재에 어떤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언론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을 보도를 할 때 그 보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그 어떤 심판을 받고 또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죠. 그리고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뭐 많은 그런 것들 이제
공조에 올라가 봤는데 물론 100% 우리가 진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면서 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건 정말 기자로서 반성을 하고 또 책임을 져야겠죠. 어떤 뭐 인사상 책임도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것과 또 김어준 씨가 그동안 했던 역할은 보면 이제 팟캐스트라든지 언론 이외의 공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 저는 이건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것이 공식적인 언론의 장에 들어와서 검증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셨던 분이 이제 언론에 들어와 버린 거죠. 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지금. 들어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언론의 중심에 서 있어요. 지금 뭐 지상파 방송에서 직접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언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게 방송에서 나오면 진짜라고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왜 저런 부분들을 확인 안 했지? 저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언론 시장에 저도 상당히 지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자꾸 이런 것들이 막 뭐 사실인 척 하면서도 나중에 아닌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은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믿는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 김어준 씨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도 그 사실이 틀림으로 판명이 났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대비적인 또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TV조선 채널 허가를 해달라는 그런 청원글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니 지금 청와대 게시판이요. 어떤 그 국민들의 건전한 의사를 전달을 하는 것도 물론 조금 있지만은 아닌 것도 너무 많았어요. 어떤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달라. 뭐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그 어떤 상권 분립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번 문제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요. 청와대라는 건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 외에는 감시할 데가 잘 없어요. 검찰도 우리 이때까지 많이 봤지만 검찰이 청와대를 감시하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기대하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뭐 MB 사건도 그때는 못하고 지금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권력 그다음 그 행정을 감시하는 거는 사실 언론밖에 없습니다. 이 언론밖에 없는데 그 감시의 대상에다가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을 없애달라고 청원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죠.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지면 그 의견이 틀리든 맞든 가리지 않고 그게 없어지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하고 싶으면 법원에다가 어떤 TV조선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진실에 맞지 않다. 이거는 방영돼서 안 돼. 방송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맞지. 이 감시의 대상 보고 당신 감시자를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문자를 주고받긴 했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나중에 무리한 청탁을 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텔레그램의 내용은 내가 삭제했다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좀 분리돼야 된다. 지금 김경수 의원이 나 댓글과 관련해서 내가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두 가지 중에 어느 건지 그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을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된 네이버 댓글 사건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 전후를 있었던 그 사건 지금 이거 고발은 안 됐죠. 이거 대선 고발은? 이전에 무엇인가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대선 이전에 무엇인가 이 그룹들이 김경수 의원한테 접근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과정 거기서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이 사건에서 경찰이 체포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치 역공작이거든요. 역공작을 대선 후, 지금의 김경수 의원이 지시했다면 민주당의 핵심이 지시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김경수 의원이 지금 연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럼 뒷부분은 지금 좀 방어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냐면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분명히 뭐 연락을 했지만 이건 대화는 아니다.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했고 무리한 청탁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인데 관건은 이겁니다. 그 메신저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공개만 한다면 우리가 그래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거야 라고 판명이 되거든요. 관건은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건은 과연 이 댓글 부대가 어떤 얘기들을 활동을 했고 또 어떤 것들을 얘기했길래 인사청탁까지 했는가. 김경수 의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관련된 문자나 이런 거 다 공개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은 실제로 텔레그램이나 그쪽에서 보내온 문자들이나 문자 메시지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도 왜 어떤 경로로 이게 다 유통되고 흘러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 지워졌거나 삭제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튼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남아 있어도 일단 공개를 해주는 게 가장 명명백백하지 않을까요?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사실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하여튼 이 사건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의문투성입니다. 왜 이들이 그런 역공작을 하는 그런 댓글을 남겼을까? 도대체 이들과 민주당 핵심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점들이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증폭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인사청탁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뭔가 대가를 요구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뭔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론이 작년 3월에 사실은 문재인 대세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이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글을 올렸다. 이러면 이게 큰 영향은 선거 민심에 영향은 못 줬을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거기서 그 페이스북에서 몇백만 명의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게 지금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 뭐 이 사람들이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인사청탁을 요구할 만한 무슨 동기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들도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 페이크 뉴스 유사한 이런 걸 한번 올리지 않겠네. 자기들 뭐 김경수 의원의 부탁을 받고 올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정도 역할을 했으니까 인사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히려 이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뭐 댓글을 달고 이번에 단계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이들이 한 역할이 뭔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만든 그러니까 지금 뭐 드루킹이라고 지금 필명까지 다 나오니까 이들이 올린 글에 과연 페이크 뉴스 유사한 게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과 이들 민주당원이라고 불리는 이분들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또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또 너무 또 엮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또 시각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엮었다. 실질적으로 이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당시 비서실장 역할 같은 것을 그런 했던 역할을 것으로 기억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연결을 되느냐가 사실상 그 역할의 어떤 중요성을 가르는 그런 기준점이 됐으니까 너도 나도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을 수밖에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선거철을 보다 보면 사실은 그 이후의 거를 농공 행사를 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한 것든 안 한 것든 많이 뭐 영향력을 이제 미치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그때부터가 이제 지시와 이제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걸 지시를 받는 관계가 되면 지금 얘기하는 엮는 게 엮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그걸 뭐 선거철에 누구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선거의 과정이 들어가면 역할을 당 차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 그대로 있어서 사실 예전에 뭐 그 전부 다 이제 탈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텔레그램 쪽을 쓰고 뭐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이버라는 또 프로그램을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자동적으로 삭제됐기 때문에 본인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뭐 이걸 사법 당국에 일단 자신의 계정을 넘겨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라도 일단 수사를 하게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할 텐데 문제는 이 드루킹이라고 쓰는 이 블로그가 사실 예전부터 시작해서 이
특히 이제 친문 그룹에 상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해왔어요. 아, 예. 안희정 전 지사도 초대해서 강연회도 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에는 굉장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도 이 사람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이 텔레그램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줬다라면 예. 자기 활동에 대한 메시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예. 만약에 그런 활동이 상당히 불법적인 활동이 있었다라면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냥 뭐 지지 활동을 했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자기 해준 사람이니까 고맙다라고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활동 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댓글을 뭐 대규모로 달고 뭐 이런 걸 해서 좀 이게 반전시키고 뭐 이런 그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수시로 이제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보고 그냥 놔뒀겠냐는 것이죠. 그냥 불법적인 활동을 묵인한 게 되지 않습니까? 묵인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심각하면 사법당국에 신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그냥 방치했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는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보면 우리가 뭐 어디 좌표를 찍었다 그러면 갑자기 막 댓글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그럼 이들의 활동이라는 게 과연 그냥 단순히 지지 활동이었던가 아니면 특정 인사들한테 대규모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국회에서 문제가 됐듯이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런 게 하는 그런 활동에도 혹시 관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지금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미 공개적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 언론에서도 아마 지금쯤 굉장히 많은 단초를 얻었을 겁니다. 구글에 뭐 이 구글링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 서프라이즈라는 친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뽀띠라는 아이디로 정식으로 활동을 해요. 굉장히 열혈 활동가고. 서프라이즈 사이트에서 뽀띠라는 아이디로 쓴 글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원들의 댓글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 유력 정치인인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에 이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자, 정훈섭 기자, 정치권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에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당은 호기를 잡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특정 권력이 조직적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어제 열린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검찰의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제 수사로 전환하고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피의자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도 한치의 거짓말이 정권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숨김없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김 의원이 마치 배우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권과 언론 보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명확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 행태는 정치권의 구악으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민주당은 댓글 조작 파문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민주당은 댓글 조작 파문도 컸었는데 거기에 이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또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이 사건을 그냥 한 뭐 그룹의 일탈 행위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들이 벌인 것들이 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공작을 펼친 거거든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면서 왜 예를 들어서 이 단일팀이라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글을 올렸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사실은 뭐 출판사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출판사를 별로 책을 낸 흔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강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알려졌던 같이 친여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던 그룹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김경수 의원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핵심 측근이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길래 지난 대선 끝난 다음에 왜 자리를 요구했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한 것 있다라면 뭔가 일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일을 안 했다면 그래서 한다면 항상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무슨 역할을 했다 그러면 뭐 줄만한 역할 위원장 자리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이런 위원장 자리라든가 뭐 부위원장 뭐 넘쳐난 자리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분들이 신뢰를 못 받았고 공식적인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증서가 나중에 농공 행사 때 하나의 어떤 매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날 뭐 어디다 갖다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건 뭐 관행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김경수 의원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자신들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또 다른 지지그룹들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 메신저들을 통해서 보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도 보내신 적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내용을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마치 무슨 상의를 하듯이 주고받는 그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씩 주고받았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 매크로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한가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번에 보도를 보고 매크로 관련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고 그 부분은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는 그렇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메신저는 하긴 했지만 적극적인 대화는 안 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의례적 감사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보낸 적이 있다. 그렇지만 대화는 안 했다. 상의는 안 했다. 자, 의례적 감사 인사를 한다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대화라는 게 어디까지가 대화죠?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 안 하자 무엇을 청탁한다 이것만 대화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례적인 인사라는 것은 사실은 인지했을 때 상대방을 인지했을 때 인사라는 것을 납니다. 상대방을 모를 때 내가 잘 지낸느냐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죠. 자, 지금 오늘 이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좀 전에 들으셨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 지금 체포된 이 세 사람이 원래 최근에 댓글 의혹이 있었어요. 이건 민주당 측에서 수사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또 김어준 씨가 자신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건 마치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로서 이것을 활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그러니까 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등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최근의 댓글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과의 어떤 대화가 사실은 대선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대선 이전부터? 대선 이전부터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 김경수 의원은